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퇴근하신 우리 직장인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자, 오늘 아주 예민하고도 중요한 질문 하나 던지면서 시작해 볼게요. 한 달에 500만 원 벌면 꽤 여유 있게 살 수 있을까요? 지금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아니, 500만 원이면 적은 돈도 아닌데 당연히 저축도 팍팍하고 명품백 한두 개는 금방 사지 않을까? 그런데 말이죠. 현실은 정반대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월급날 일주일만 지나면 통장 잔고가 로그아웃되고 카드값 메우느라 허덕이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분명히 나는 사치 부린 적도 없고 비싼 차를 할부로 뽑은 것도 아닌데 왜 내 돈은 연기처럼 증발해버리는 걸까요? 오늘 그 미스테리한 범인을 검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스텔스 소비라는 녀석이에요. 자, 첫 번째 장입니다. 스텔스 소비가 도대체 뭐길래 우리 통장을 갉아먹는 걸까요? 여러분, 스텔스 전투기 아시죠? 적의 레이더에 절대 잡히지 않고 몰래 침투해서 타격하는 무서운 무기잖아요. 우리 지출에도 이런 스텔스기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보면 아주 작아서 이 정도야 뭐 하고 넘어가는데 정작 내 경제 레이더에는 전혀 잡히지 않는 지출들이죠.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아주 커다란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놨다고 칩시다. 만약 항아리가 쩍 갈라져서 물이 콸콸 새면 누구나 금방 알아채고 막으려고 하겠죠? 그런데 항아리 바닥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미세한 실금이 가 있다면 어떨까요? 물이 왜 줄어들지? 하면서 고개를 갸웃거리는 사이 항아리는 바닥을 드러내고 맙니다. 실제로 신한은행에서 발표한 보통 사람 금융생활 보고서를 보면요. 대한민국 직장인 7명 중 3명은 본인이 한 달에 정확히 얼마를 쓰는지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응답자의 무려 70% 이상이 나도 모르게 새나가는 돈이 매달 최소 10만 원에서 30만 원 이상이라고 말했죠. 지금 이런 생각 드시죠? 10만 원? 그게 뭐 그리 큰 돈이라고? 그런데 여기서 반전. 매달 30만 원씩 이름 모를 실금으로 빠져나가는 돈을 1년으로 합치면 36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3,600만 원이에요. 여러분이 그토록 갖고 싶어 하던 중형차 한 대 값이 소리 소문 없이 하수구로 버려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거 진짜 소름 돋는 일 아닌가요? 자, 그럼 이 스텔스기들이 주로 어디에 숨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은신처를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장소는 바로 여러분의 휴대폰 안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스마트폰 한번 꺼내보시겠어요? 그리고 최근 한 달 동안의 카드 결제 내역을 쭉 내려보는 겁니다. 아마 이런 이름들이 줄줄이 나올 거예요.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유튜브 프리미엄, 쿠팡 와우,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여기에 음악 스트리밍이랑 유료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말이죠. 지금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아니, 하나하나 따져보면 다 1만 원 초반대인데 이 정도는 문화생활비로 쓸 수 있는 거 아냐? 맞아요. 개별 금액은 참 귀엽죠. 커피 2잔만 안 마시면 되는 돈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 이 구독이라는 녀석의 진짜 무서운 점은요. 내가 능동적으로 결제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돈이 알아서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이건 우리 지갑에 아주 정교한 자동 빨대를 꽂아놓은 것과 같아요. 내가 잠을 자고 있어도 일을 하고 있어도 심지어 그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도 내 돈은 묵묵히 빠져나갑니다. 실제로 한 시장조사기관의 통계에 따르면요. 현대인 1인당 평균 구독 서비스 개수가 무려 5.6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응답자의 40% 이상이 내가 지금 정확히 어떤 서비스에 가입해서 돈을 내고 있는지 모른다고 답했다는 거예요. 자, 실제 금액 계산 한번 해볼까요? 한 달에 15,000원짜리 구독 서비스를 5개만 이용한다고 쳐봅시다. 한 달이면 75,000원이죠? 별거 아닌 것 같나요? 이걸 1년으로 합치면 9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900만 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그냥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중고차 한 대 값을 허공에 날리고 있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제 주변에도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첫 달 무료라는 말에 혹해서 가입했다가 해지하는 걸 깜빡하고 1년 넘게 돈만 낸 친구 말이에요. 그 친구가 나중에 결제 내역을 확인하고는 기겁을 하더라고요. 1년 동안 쓰지도 않는 앱에 20만 원 넘게 기부하고 있었으니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당장 휴대폰 설정에 들어가서 구독 관리 리스트를 확인해 보세요. 지난 한 달 동안 단 한 번도 쓰지 않았는데 돈만 빠져나간 서비스, 과연 몇 개나 될까요? 그거 아세요? 기업들이 가장 좋아하는 고객은 서비스를 열심히 쓰는 사람이 아니라 가입만 해두고 잊어버린 채 매달 돈만 따박따박 입금해주는 고객이라는 거.
여러분은 지금 기업의 우수 기부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내 돈의 주인이 되고 싶으신가요? 자, 이제 이 구독의 늪에서 빠져나올 레이더를 켰다면 다음 장에서는 더 무시무시한 녀석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바로 우리 일상 속에 티 안 나게 스며든 1,000원의 배신입니다. 자, 이제 2단계가 가장 무섭습니다. 왜냐고요? 너무 소소해서 죄책감이 전혀 안 들거든요. 세 번째 장, 이름하여 1,000원의 배신입니다. 지금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아니, 편의점에서 껌 하나 사고 커피 한 잔 싸게 마시는 게 무슨 부자가 되는 거랑 상관이 있어? 아, 그 마음 저도 100% 이해합니다. 근데 여기서 반전. 우리가 큰 돈을 잃는 건 보통 소나기 같은 큰 지출 때문이 아니에요. 소나기는 무서우니까 다들 우산을 쓰거나 처마 밑으로 피하거든요. 진짜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바로 옷 젖는 줄도 모르게 내리는 안개비입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의 통장이 아주 튼튼한 나무 기둥이라고 칩시다. 벼락이 한번 친다고 기둥이 바로 쓰러지진 않아요. 그런데 아주 작은 흰 개미떼가 기둥 속을 야금야금 파먹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어느 날 살짝만 밀어도 집 전체가 폭삭 내려앉습니다. 이 흰 개미가 바로 여러분이 매일 쓰는 1,000원, 2,000원입니다. 실제로 KB금융지주의 부자보고서를 보면요. 자산가들이 일반인과 가장 크게 차이 나는 점이 바로 소액 지출에 대한 태도라고 합니다. 부자들은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살 때는 신중하지만 1,000원짜리 물건 하나를 살 때도 이게 정말 필요한가를 반드시 따진다고 해요. 반대로 가난한 습관을 가진 사람은 큰 돈은 아까워하면서도 작은 돈은 에이, 이 정도쯤이야 하고 쉽게 넘겨버리죠. 자, 실제 금액 계산 한번 해보죠. 매일 출근길에 마시는 1,500원짜리 저가 브랜드 커피, 그리고 오후에 당 떨어져서 편의점에서 사는 2,000원짜리 간식. 여기에 배달시킬 때마다 붙는 배달 팁 3,000원까지. 이 세 가지만 합쳐도 하루에 6,500원입니다. 한 달이면 약 19만 5천 원, 1년이면 234만 원입니다. 지금 이런 생각 들죠? 아니,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살아야 해? 근데 여기서 핵심은요, 이걸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에 얼마를 쓰는지 인지조차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제 후배 중에 지훈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늘 돈이 없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거든요. 근데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이 친구는 편의점에 들를 때마다 이거 1 더하기 1이네 하면서 계획에도 없던 음료수를 사더라고요. 지훈이 입장에서는 1,000원 벌었다고 좋아하지만 사실은 안 써도 될 1,000원을 쓴 거잖아요.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지훈이의 저축액을 매달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오늘 하루 여러분의 통장을 야금야금 파먹은 흰개미는 몇 마리였나요? 퇴근길에 무심코 들른 편의점, 혹은 클릭 한 번으로 끝낸 소액 결제들. 그게 정말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었나요? 작은 구멍이 배를 가라앉힌다는 말, 부자들은 이걸 뼛속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소액 지출보다 더 교묘하게 우리 지갑을 터는 녀석이 있습니다. 바로 편리함이라는 달콤한 이름 뒤에 숨은 세금인데요. 다음 장에서 그 정체를 밝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장은 좀 아플 수도 있어요. 저도 가끔 찔리는 부분이거든요. 네 번째 장의 주제는 바로 편리함이라는 이름의 세금입니다. 다른 말로는 귀찮음의 가격이라고도 하죠. 지금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아니, 요새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는데 시간 아끼려고 돈 좀 쓰는 게 뭐가 문제야? 맞아요. 시간은 금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아낀 그 시간이 정말 금처럼 쓰이고 있느냐는 겁니다. 사실 대부분은 배달 음식을 기다리면서 휴대폰으로 쇼츠나 릴스 보며 시간을 보내지 않나요? 여기서 아주 날카로운 비유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배달 앱을 켜거나 집안 마트 대신 새벽 배송을 시킬 때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손과 발을 빌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공짜가 아니죠. 아주 비싼 임대료를 내는 겁니다. 부자들은 남의 시간을 사서 내 자산을 불리는 데 쓰지만 가난한 습관을 가진 사람은 내 돈을 써서 남의 시간을 사고 내 귀한 시간은 그냥 버립니다. 실제로 한 통계 자료를 보면요. 배달앱 이용자들의 월 평균 식비 지출액이 직접 가서 사 먹는 사람보다 무려 25%나 높다고 합니다. 단순히 배달 팁 때문만은 아니에요. 앱 화면에 뜨는 최소 주문 금액을 채우려다 보니 안 먹어도 될 사이드 메뉴나 음료를 슬쩍 추가하게 되거든요.
이게 바로 기업들이 파놓은 아주 정교한 편리함의 덫입니다. 자, 실제 금액 계산 한번 해볼까요? 일주일에 딱 3번 배달을 시킨다고 칩시다. 요즘 배달팁 기본이 4,000원이죠. 한 달이면 배달팁만 48,000원입니다. 여기에 최소 주문 금액 맞추느라 추가 한 5,000원씩을 더하면 한 달에 약 10만 원 넘는 돈이 오직 귀찮음 때문에 증발합니다. 1년이면 120만 원이에요. 여러분, 1년에 120만 원짜리 귀찮음 세금을 나라가 아니라 배달앱에 꼬박꼬박 내고 계셨던 겁니다. 지금 이런 생각 드시죠? 아, 어쩐지 내 돈이 다 어디 갔나 했네. 제 친구 중에 민수라는 친구가 있어요. 민수는 회사에서 5분 거리인 식당도 꼭 배달을 시켜 먹어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나가기 귀찮고 덥다는 거예요. 그런데 민수가 아낀 그 5분 동안 뭘 했는지 아세요? 그냥 누워서 단톡방 확인하고 있었대요. 민수는 본인의 5분을 5,000원과 맞바꾼 셈입니다. 시급으로 따지면 6만 원짜리 휴식을 취한 건데 민수의 연봉이 과연 그 정도일까요?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이 최근 일주일 동안 편리함 때문에 쓴 돈은 대략 얼마인가요? 택시비, 배달팁, 세탁 서비스. 그리고 그 돈을 써서 확보한 시간에 여러분은 정말 무엇을 하셨나요? 편리함은 중독성이 강합니다. 한번 편해지면 다시는 불편한 생활로 돌아가기 힘들거든요. 하지만 그 달콤함 뒤에 숨은 스텔스 세금이 여러분의 통장을 텅 비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 이제는 직시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 편리함보다 더 감정적으로 우리를 흔드는 지출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고생했으니까 라는 마법의 주문인데요. 5번째 장에서 그 위험한 보상 심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숨어있는 스텔스기를 격추할 시간입니다. 이 녀석은 아주 달콤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속삭여요. 오늘 진짜 힘들었지. 상사한테 깨지고 야근까지 했잖아. 이 정도는 써도 돼. 고생한 나에게 주는 선물이야. 지금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아니, 열심히 일한 나한테 맛있는 거 사주는 게 뭐가 나빠? 그렇게까지 아득바득 살아야 해? 아, 그 마음 저도 100% 이해해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무서운 반전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도덕적 허가라고 불러요. 내가 무언가 힘든 일을 하거나 옳은 일을 했다는 보상 심리 때문에 내 통장을 망가뜨리는 행동에 스스로 면죄부를 주는 거죠.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아주 비싼 돈을 들여서 헬스장을 끊고 1시간 동안 정말 죽으림을 다해 운동을 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나오는데 헬스장 바로 앞에 치킨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 오늘 운동 열심히 했으니까 치킨 한 마리는 괜찮아 하고 먹어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운동으로 태운 칼로리보다 치킨으로 얻은 칼로리가 훨씬 높죠. 결국 운동을 안 한 것보다 못한 상태가 됩니다. 우리의 보상 소비가 딱 이 꼴이에요. 실제로 한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응답자의 무려 82%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충동적인 소비, 일명 홧김 비용을 쓴다고 답했습니다. 이들이 한 달에 쓰는 홧김 비용은 평균 19만 3천 원에 달했죠. 1년이면 230만 원이 넘는 돈이 오직 기분 때문에 공중으로 분해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아주 뼈 때리는 실제 계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의 시급이 2만 원이라고 칩시다. 오늘 정말 스트레스 받는 회의를 마치고 퇴근길에 에잇, 기분이다 하면서 10만 원짜리 오마카세나 비싼 술 한 잔을 먹었다고 해보죠. 여러분은 오늘 그 10만 원짜리 짧은 위로를 얻기 위해서 내일 5시간 동안 꼬박 상사의 눈치를 보며 다시 일을 해야 합니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돈을 썼는데 그 돈을 메우기 위해 다시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 이 지독한 굴레. 이거야말로 보상 심리의 역설 아닌가요? 제 아는 지인 중에 김 과장님이 계세요. 이분은 프로젝트 하나 끝낼 때마다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이나 시계를 사며 스스로를 위로하셨죠. 그런데 그 기쁨이 얼마나 갈까요? 길어야 일주일입니다. 그 뒤에는 카드 고지서를 보며 다음 달 야근을 숙명처럼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결국 김 과장님은 물건의 주인이 아니라 할부금의 노예로 살고 계셨던 겁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가장 먼저 찾는 결제 앱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결제를 마친 뒤 여러분의 마음은 정말 평온해졌나요? 진정한 보상은 내 통장을 갉아먹는 게 아니라 내 미래를 든든하게 만드는 것이어야 합니다.
자, 그럼 이 개인적인 감정만큼이나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지출이 또 있습니다. 바로 거절 못하는 마음 때문에 생기는 지출인데요. 6번째 장에서 그 정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제 6번째 장입니다. 이번 주제는 좀 민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관계의 가스라이팅이라 불리는 거절 못하는 지출들이에요. 지금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아니,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안 가고 왔네. 다 사회생활이고 인맥인데. 아, 그 마음 저도 100% 이해하죠. 근데 여기서 반전. 여러분이 인맥이라고 믿었던 그 비용들이 사실은 여러분의 노후를 갉아먹는 사회적 세금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은 지금 인간 ATM이 되어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누군가 버튼만 누르면, 즉 청첩장만 보내거나 오늘 한 잔이라고 말만 하면 여러분의 지갑은 자동으로 열리거든요. 정작 그 돈이 빠져나갈 때 여러분의 기분은 어떤가요? 기쁜 마음보다 아, 또 나가야 하네라는 부담감이 먼저 든다면 그건 관계가 아니라 지출의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사람인에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보면요. 직장인 1인당 연간 평균 경조사비 지출액이 무려 140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원치 않는 회식이나 모임에서 눈치 보며 내는 비용까지 합치면 연간 250만 원이 훌쩍 넘어가죠. 자, 실제 금액 계산 한번 해볼까요? 일주일에 딱 한 번 분위기에 휩쓸려가는 2차 술자리 비용이 3만 원이라고 칩시다. 1년이면 156만 원이에요. 여기에 내 마음에도 없는 선물이나 경조사비 140만 원을 더하면 1년에 약 3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월급 받는 분들에게는 1년치 저축의 상당 부분이 오직 거절 못하는 마음 때문에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제 주변에 박대리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거절하면 회사에서 왕따 당할까봐 혹은 인간관계 끊길까봐 모든 모임에 다 나갔죠. 그런데 박대리가 정작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지인들에게 연락했을 때 그 수많은 모임 사람들 중 몇 명이나 도와줬을까요? 안타깝게도 거의 없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내 편은 내 지갑 사정을 이해해주는 사람이지 내 지갑이 열릴 때만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비유하자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관계라는 이름의 독에 내 피 같은 돈을 쏟아붓는데 그 독은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독의 구멍만 더 커질 뿐이죠.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이번 달에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간 모임이나 안 내고 싶은데 눈치 보여서 낸 돈 얼마나 되나요? 그 돈을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투자했다면 지금쯤 여러분의 통장은 얼마나 더 두툼해졌을까요? 관계를 지키는 건 돈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지갑으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 이제 우리를 갉아먹는 스텔스기들을 모두 찾아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3막에서는 이 새나가는 구멍들을 완벽하게 막고 부자의 통장으로 갈아타는 실전 전략을 공개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범인들은 다 찾아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통장에 강력한 방공 시스템을 구축해야겠죠? 7번째 장의 핵심은 바로 지출의 시각화입니다. 지금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아, 또 가계부 쓰라는 소리구나. 그거 귀찮아서 사흘도 못 가는데. 맞아요. 저도 가계부 쓰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가계부는 이미 돈을 다 쓰고 나서 내가 왜 그랬을까 반성하는 사후 약방문화 같은 거거든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돈을 쓰기 전에 미리 차단하는 강력한 댐입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거대한 댐에 물이 가득 차 있다고 칩시다. 만약 수문이 딱 하나뿐이라면 그 수문이 열리는 순간 물은 어디로든 제멋대로 흘러가 버리겠죠. 그런데 수문을 용도별로 여러 개 만들어두면 어떨까요? 농업용수, 공업용수, 식수 이렇게 미리 나눠두면 물이 낭비될 일이 없습니다. 우리 월급도 똑같아요. 월급 통장이라는 하나의 큰 댐에서 모든 돈이 빠져나가게 두면 안 됩니다. 실제로 한 금융교육기관의 설문조사에 따르면요. 가계부를 쓰는 사람보다 용도별로 통장을 쪼개서 관리하는 사람의 저축률이 무려 20%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숫자를 기록하는 것보다 내 돈의 방을 미리 만들어주는 게 훨씬 강력하다는 뜻이죠.
자, 실제 계산 한번 해볼까요? 월급 500만 원을 기준으로 목적 통장 시스템을 짜봅시다. 먼저 1순위, 고정지출 통장입니다. 월세, 공과금, 보험료처럼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 150만 원을 딱 떼어 놓으세요. 2순위, 저축과 투자 통장입니다. 나를 위한 미래 자금 200만 원을 월급 날 즉시 이체합니다. 3순위, 생활비 통장입니다. 여기서 포인트, 식비와 교통비 같은 필수 생활비 100만 원을 넣었습니다. 마지막 4순위,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 스텔스 방어 통장입니다. 남은 50만 원을 여기 넣으세요. 지금 이런 생각 드시죠? 50만 원이나?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아니요, 이게 바로 반전입니다. 우리가 앞서 말한 구독료, 배달 팁, 홧김 비용, 경조사비, 이 모든 스텔스 소비를 이 50만 원 안에서만 해결하는 규칙을 세우는 거예요. 이 통장 잔고가 0원이 되는 순간 그달의 스텔스기는 더 이상 띄울 수 없습니다. 제 아는 선배 중에 늘 돈이 줄줄 샌다고 고민하던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이 사통장 시스템을 도입하고 나서 딱 석 달 만에 깨달음을 얻으셨대요. 본인이 편리함을 위해 쓰던 돈이 생각보다 너무 많았다는 걸, 잔고가 줄어드는 걸 실시간으로 보면서 느끼신 거죠. 결국 그 선배는 석 달 만에 저축액을 50만 원이나 늘릴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의 통장에는 지금 몇 개의 수문이 있나요? 혹시 월급 통장 하나로 모든 스텔스 지출을 받아내고 계시진 않나요? 돈은 흐르는 성질이 있습니다. 길을 닦아주지 않으면 가장 낮은 곳, 즉 소비의 늪으로 흘러가 버리죠. 오늘 당장 주거래 은행 앱을 켜서 통장 이름을 바꿔보세요. 그게 부자의 통장으로 가는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자, 이제 시스템까지 갖췄다면 마지막으로 필요한 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브레이크입니다. 8번째 장에서 그 실전 훈련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통장도 쪼갰고 시스템도 만들었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결제 버튼 앞에서 손가락이 떨릴까요? 그건 우리 뇌가 쇼핑이라는 행위 자체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아니, 장바구니에 담아둔 거 결제할 때 그 짜릿함, 그거 없으면 무슨 낙으로 살아? 맞아요. 그 기분 저도 너무 잘 압니다. 뇌과학계의 연구 자료를 보면요. 우리가 물건을 실제로 손에 넣었을 때보다 결제 버튼을 누르기 직전에 도파민이 가장 많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즉, 우리는 물건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짜릿한 순간을 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부자의 훈련법, 바로 72시간의 법칙입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의 장바구니를 구매 대기 주차장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고 싶은 게 생기면 일단 주차장에 넣어두세요. 그리고 딱 사흘, 즉 72시간 동안만 방치하는 겁니다. 사흘 뒤에도 그 물건이 내 인생에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때는 사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 실제로 이 훈련을 해본 사람들의 통계에 따르면요. 장바구니에 담긴 물건의 무려 80% 이상이 사흘 뒤면 이거 굳이 안 사도 되겠는데 라는 생각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뜨겁게 달궈졌던 뇌가 식으면서 이성적인 판단이 돌아오는 거죠. 자, 실제 금액 계산 한번 해볼까요? 72시간의 법칙으로 한 달에 딱 10만 원만 스텔스 소비를 막았다고 칩시다. 이 10만 원을 연수익률 8%의 지수펀드에 매달 적립한다면요. 10년 뒤 여러분의 통장에는 약 1,800만 원이 쌓입니다. 20년 뒤에는 5천만 원이 넘어가죠. 단순히 결제를 사흘 미뤘을 뿐인데 노후에 중형차 한 대 값이 공짜로 생기는 셈입니다. 제 채널의 한 구독자분 이야기예요. 이분은 스트레스만 받으면 새벽에 쇼핑 앱을 켜는 게 습관이었죠. 그런데 이 72시간 법칙을 딱 한 달만 실천해 보셨대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한 달 카드값이 무려 60만 원이나 줄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샀던 건 물건이 아니라 그냥 새벽의 외로움이었나 봐요. 여러분, 부자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니라 내 돈의 흐름을 지배하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긴 시간 동안 월급 500만 원인데도 통장이 텅 비는 이유, 스텔스 소비에 대해 깊게 파헤쳐봤습니다. 구독 경제의 함정부터 편리함이라는 이름의 세금, 보상 심리의 역설, 그리고 관계의 가스라이팅까지 여러분의 통장에 난 실금들을 이제는 찾으셨나요?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보이지 않는 자동 빨대, 구독 서비스를 당장 정리하세요. 둘째, 가랑비에 옷 젖는 소액 지출을 흰개미처럼 경계하세요. 셋째, 목적 통장 시스템으로 지출의 수문을 만드세요. 마지막으로 결제 전 72시간의 브레이크를 거세요. 여러분, 경제적 자유는 복잡한 투자 기법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내 지갑 속에 스텔스기를 격추하는 그 작은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통장을 든든하게 채우는 레이더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알부자 경제학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스마트한 경제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당장 구독 관리 리스트부터 확인해 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번에 더 돈 되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응원합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